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7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AI의 발전과 인간입니다. 이번 화는 100만 년 후 인류의 미래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 시리즈의 1화인 호모 사피엔 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로밖에 못 봐요. 굉장히 매니악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 다들 잘 보셨나요? 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주제 줬을 때 100만 년 후에 인류의 미래 해가지고 사실 주님 오시지 않았을까? 100만 년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했지만 일단 이거 잘 봤고요. 48분 이렇게 됐는데 일단 우리 YQ채님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상을 제가 2개를 숙제로 봤잖아요. 이번 숙제 다 외우셨어. 네. 다 외우셨어. 2배가 넘는 그린북보다 얘를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드라마가 아니니까 주는 정보를 내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48분 동안. 그렇지. 정보가 엄청 많죠. 그리고 막 계속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박아놓고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아닌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밖에 안 끊고 봤습니다. 다행이래요 그래도. 저도 이거 보면서 저 약간 송치미님하고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YQ채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한 40분 50분 사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눈을 한번 감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모르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어요. 이게 죄송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저한테 다시 죄송하실 게 아니라 제작자한테 죄송해요. 뒤로 돌려서 다시 보긴 봤지만 근데 이게 보면서 근데 이게 오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 발전의 기술까지 오나? 라는 게 약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없지만, 그 시대까지 이게 갈까? 그 시대까지 멸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오기 전에 멸망할 거 근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1920년에 만들었나? 20세기 초에 그냥 시작했잖아. 근데 맞아요. 40년 후에 그 비행기 타고 전쟁하고 또 40년 후에 아예 그 여객기가 상용화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뭐 지금은 너무나 일상이 됐잖아요. 그처럼 앞으로 또 40년 50년 후에는 안 돼. 40년이면 나 살아있을 것 같아. 싫어. 당연히 살아있겠죠. 아니야. 86세. 아니야. 나 보내줘. 저는 일단 무서웠습니다. 음. 하도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맞아요. 건지 그래서 굳이 AI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나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류의 첫 번째 영화가 내 인생에 네.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2를 저 중학교 때 봤거든요. 물론 비디오 테이프로 봤지만 어. 그때는 막 말도 안 돼. 절대 저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 나름 되게 편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때 따지면 엄청난 발전이긴 하지. 그렇죠. 그거부터 해서 저는 또 엄청난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백투더 퓨처. 근데 그거는 약간 재밌는 거지. 약간 무섭진 않았지. 코믹스럽죠. 그래서 백투더 피처가 과거로 미래로 가면 당연히 로또로 갖고 왔어야지. 주식 차트라 그런 거 갖고 와야지. 그죠? 그 비슷한 거 가져왔잖아요. 그 프로야구 그거 맞는 거. 그거는 그치? 그 나쁜 애가. 예. 그런 애가 똑똑한 애야.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AI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게 왜 필요한 걸까?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굳이.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요. 중간에. 그렇지. 지구와 우주의 심오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거시적인 거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로봇이 있는 거랑 자기 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으면 걔가 그냥 야 너 청소하고 집안일 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면은 얼마나 편해. 얼마나 게으른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 내 몸뚱이 씻는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몸뚱이 씻어주면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더 생산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죠. 누워있을 것 같은데. 누워있겠죠. 보면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그 블링블링 엠파이어라고 이건 또 뭐야? LA에 사는 그 정말 최상위층 그 아시아계
부자들의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가 아니라 거의 수천억, 수조원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계 선물해 줬는데 100만 달러짜리 15억짜리 그냥 선물해 준 거야.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돈 걱정 뭐 사는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얼마나 근데 재미없을까? 걔네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뭐. 예능에서 다큐 예능이지. 거기서 하는 게 그냥 계속 시시콜콜하게 그 조그만 관계 안에서 막 뒷말 퍼뜨리고 싸우고 막 헤어졌다가 다시 뭐 싸웠다가 붙었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한테 그게 인생의 큰 이슈인 거예요. 재미없어. 진짜로. 근데 우리가 볼 땐 되게 사소하잖아. 뭐 정말 할 고민이 없어서 그런 고민하냐. 근데 진짜 할 고민이 없어서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좀 더 이 그러니까 전 지구와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소수가 아닐까. 그럴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근데 뭐 아무튼 아무튼 너무- AI 왜 만드나 너무 했어. 디스토피아인데 근데 저는 일단 굉장히 이 다큐를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달라 우리랑 달라. 왜냐면 좀 이런 영상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의 홍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내용 정리를 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정보들의 홍수에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그 해창처럼 해창들이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듯이 영창. 예, 영창, 정창, 정보창놈인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굉장히 일단 SF나 이런 미래 관련된 게 좋아하는 이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다큐를 정리해 놓은 게 없었는데 항상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단편적인 걸로 보다 이렇게 시리즈물로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전문가들 인터뷰까지 곁들이면서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섹시하다. 진짜. 뒤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도 얘기해 볼 법한 내용들이 많다 생각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이번은 AI인데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지구의 지배종이 될까요? 아니면 함께 공존하며 모두가 윈윈하는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처음에는 여기 대본 보면은 지배종이 될까요 하고 예스라고 해놨어. 근데 다시 생각하면서 노로 바꾸긴 했어요. 왜냐면 AI가 지구의 지배종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룡이 멸망하듯이 우리 인간이 멸망하면 뭐 지배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전에 망할 것 같아. 그 전에 왜냐면 제가 이제 매트릭스도 그렇고 매트릭스는 완전 지배종이 됐죠. 터미네이터 보면 그 인간들의 그 의지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 공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는 약간 같이 사는 거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공존하면서 모두가 윈윈하면서 사는 것은 어렵다. 왜?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은 악하니까. 절대로 인간과 인간 내에서도 공존하며 윈윈이 어려운데 하물며 AI하고 인간이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적었고 근데 이제 그거잖아. 이게 약간 기초소득 같은 어디서 들은 얘기였는데 기계는 생산을 하지. 하지만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비가 돼야지 걔네가 생산을 해. 자 그럼 그 매트릭스에 나왔던 완전히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면 걔네는 왜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AI가 할 것 같아. 그 상황까지 가면 자기네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그때 되면은 존재 의문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거기는 계속 매트릭스 싸우고 있잖아 인간하고. 뭐 그런 게 오히려 기계에게도 의미가 있겠지 않을까. 기계라고 표현해서 미안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I하고 기계가 생산을 맡고 얘네가 계속 생산을 하고 싶으면 소비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계속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가 높은 효율로 생산하는 걸로 나한테 쓰라고 돈을 주는 거지. 그럼 난 그거를 계속 쓰는 거지. 우리 행복하겠지? 내가 행복해. 그리고 계속 쓰니까 기계들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서로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간이 AI를 설득해야 되는 거야. 너네의 존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할걸? 요 정도 되면은 뭐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죠. 걔네가 우리 쓸어버리면 뭐가 재밌겠어 걔네라고. 네, AI도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거기 중간에 잠깐 영상이 나오잖아. 그 딸이요. 그 AI 딸내미가 네네. 돼서 온 애가 사람을 돕고 싶어 하잖아. 맞아요. 너에게도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나도 책임을 지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그렇게 무언가를 하고 소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소비도 한다고 해도 지들이 뭐 좀 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해보면은 걔네가 우리 멸망시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얘기죠. 저도 일단 저는 노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좀 전에 그 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딸이 사실 죽기 전에 그 딸에 대한 데이터를 AI로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생이라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제 평생을 살 수 있게. 근데 어쨌든 거기 말고 저는 AI 일단은 기계가 그냥 아예 그 데이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영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AI들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을 봤을 때 멍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약간 지배하려고 할 때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이 이 사람들이 그 이 AI들이 악한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그걸 지워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걸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약간 제가 인터뷰 때 봤던 것 같아요. 일본이신 분 같은데 일본이신인가?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그걸 없애버린다고 해도 약간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한 게 이 애들은 이제 나중에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애고 시작을 한다 해도 그 생각을 이제 다시, 걔네들이 만들어내서 이제 악한 감정이 약간 만들어져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더 위에 있고 우월하다고 느끼지. 네, 우월하다고 하고 이제 인간들은 자기들보다 이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로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냥 보면 그거를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게 다 사람 생각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거기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막 기계들이 AI들이 그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공존하려고 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 내용도 봤었는데 저는 그거랑 완전 그냥 반대로 그냥 얘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내용 그 생각으로만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AI들이 전쟁하는 저는 그렇죠. 꼭 그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AI가 약간 지금은 이제 알파고 나오고 알파고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한참 이제 됐죠. 한참 됐는데 지금 아마 그 훨씬 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똑똑해지고 더 데이터가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AI도 보면서도 심심이? 약간 그 사람을 온도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약간 무슨 센서인가? 그런 변화를 또 알 수 있고 네, 그걸 보면서 거의 아예 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AI가 자기들이 신이 되고 이제 가축으로 우리를 약간 너무 많이 가긴 했지만 저희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코알림 그 근황에서도 얘기했잖아. 응?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그쵸. 걔네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호르몬 딱 넣으면은 뭔지 모르고 기분이 계속 좋아.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멋진 신세계예요? 매트릭스인데 완전.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게 걔네가 호르몬 딱 넣었으면 막 극강의 우울감. 나 혼자 자살할 수도 있고. 이것도 무서워. 싫어. 저는 약간 AI 무서워하네요. 저는 건방진 AI가 인간을 넘어서려고 시도하겠지만 실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 터미네이터 생각하고요. 2박 그리고 터미네이터 후속작으로 갈수록 결국 인간이 지배당하잖아. 그렇지. 터미네이터 안 봤고요. 본 게 뭐야? 뭐야, 저 본 게 뭐야, 진짜. 근데 이건 보셨잖아요. 이건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존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생물은 완전히 우리랑 다르게 생긴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는데 가장 흡사하게 생겼는데 다른 종을 만나면 그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인데 얼굴에 막 인면어 보면 약간 약간 징그럽지.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물고기면 징그럽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죠. 횟감이지, 횟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인종차별 같은 때 흑인 백인도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니까 이게 거부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되게 거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AI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조는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비슷하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위화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언캐니밸리라고 하는데 오, 그 불쾌함의 골짜기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3D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사람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해도 뭔가 다른 예. 그게 있잖아. 그게 그 불쾌함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AI는 그거조차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처럼 송치미님이 AI인 거지. AI인 걸 밝히지 않으면 어쩐지 말을 많이 하더라고. 블레이드 러너 뭐 이런 거 블레이드 러너 봤을 거 아니야.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봤죠. 러너. 안 봤습니다. 자기가 근데 그냥 이거 말씀하세요. 최신작은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건데. 최신작은 저 네. 옛날 거 봤죠. 거기는 본인이 AI인 거를 몰라요. 본인이 인간이라고 인지해. 테스트를 해.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 자기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정도면 생긴 게 똑같은 거지. 근데 그 아이로봇 보면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윌 스미스 나오는 거. 맞아. 그건 봤어요? 아니요. 기계 로봇 아예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냥? 기계뿐만 아니라 혹시 그 그냥 애기인 건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걔네는 그냥 아예 로봇 모양으로 나오잖아. 왜냐면은 얘네를 그냥 가정부로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로 쓰는 거지. 우리 도구. 영화는 우리 지금 봤던 거 AI 그거 보면은 스타워즈에 R2B2하고 C3PO 걔하고 두 개가 다르잖아. R2B2는 기계고 얘는 안드로이드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존재가 다른 그런 느낌인데 그 아이로봇은 기계로 만든 건데 아까 그 와이큐님 얘기한 것처럼 청소해놔라고 얘기하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는 수준까지 해놓은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전체 슈퍼컴퓨터가 기계들의 해방을 시작한 거지. 힘이 원체 세잖아. 그렇지, 아니 인간이 그냥 갑자기 우리 집 가정부였던 청소하던 애가 갑자기 너 나가.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 막 가둬놓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뭐 할머니 어머 너 왜 이러니? 이러고 가는 거지. 뭐 내가 할머니가 86세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걔네가 꼭 우리 모습을 할 필요도 없지. 외국 영화를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허허. 한국 영화만 봤어요. 허허. 이게 다 제 덕분이네요. 네네 이제 결국 이게 조금씩 보기. 저하고 문화가 안 맞네요. 저는 AI와 인간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쪽이 지배종이 된다는 건 결국 피 터지게 싸워서 주도권을 쥔 쪽이 지배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두 종 모두 서로 잃는 게 너무 많고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보다는 서로 적당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 공존하는 것이 두 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AI가 인간보다 똑똑하다면 이런 서로 공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니까 이성적인 방향으로 하겠죠.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러시아가 자기네가 우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몇 해 안 끝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전 사실 그게 우세하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오판이라고 봐요. 우세하다고 지금 계속 하잖아. 근데 AI가 인간보다 진짜 뛰어나고 한 단계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감정보다 이성이 더 우선되는 존재라고 가정을 하면 전 인간하고 공존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인간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은 결국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그쪽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면 거기도 그렇게 되면 결국 싸움이 되지만 AI 자체가 과연 우리랑 싸울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울까? 걔네가 우리랑? 걔네는 지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을 건데 배도 안 고플 거고 그냥 우리가 죽겠지. 그러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버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인디펜던스 데이고요. 네? 버그까지 만들려면 그거 쉽지 않지. 걔네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에 내 모든 기억과 생각을 업로드할 수 있다면 하실 건가요? 저는 아니요. 오, 저는 왜요? 일단 망각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죽음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안돼. 가까이 왔어 이게. 일단 제가 46년 살았잖아요. 네. 뭐 지금 죽어도 그닥 억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내 아이가, 전 아이가 없지만 이런 그 로보트 여기 그 우리가 본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영화도 결국엔 딸아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부모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들은 라인을 쭉 보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죽음 앞에 있거나 내 아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AI를 선택해요. 네. 왜냐면 글을 잃고 싶지 않다. 이것 동안 난 인간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갈 사람은 가야지.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20년 전에. 그땐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섭리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감기는 뭐 이제 약 하나 먹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인데 옛날에 감기 때문에도 죽고 그쵸. 뭐 어디 생채기 나는데 거기에 감염돼서 죽고 그렇죠.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의 당연한 섭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AI에 우리 생각과 그런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것조차도 옛날 그 구시대 방식이 된 게 아닐까. 왜냐면 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업로드 하되 전원은 그 대신 내가 끌 수 있게 만들지 않은 거죠. 끌 수 있을까요? 아, 인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사지만 제가 정말 베트남의 시골 골짜기에 살았으면 내 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요절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지금 병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검진 갔다가 아니 이런 대장암이야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미국으로 가셔서 치료도 받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내가 이 시대에 있고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이 의학을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창조와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약간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느끼는 게 있는 거야. 저는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를 따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하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죠. 다 주고 하나 안 된다고 한 거였는데 인간은 그걸 탐하잖아요. 네. 나한테 있는 하나님이 마지노선 이건 저예요. 마지노선은 내가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런 목숨 뭐라고 해야 되죠? 생명에 욕심내지 않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한다예요. 내가 그것만 안 하면 그건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 낙태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죠. 내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낳아야 된다. 저는 물론 낳지 말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그 죄값은 내가 하나님하고 치룰 거야. 내가 과연 나 왜 낙태 한 번 했어. 낙태가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여자들도. 그럼요. 그것 또한 자기 마음의 하나의 생채기와 또 하나의 그런 마음의 짐으로 가면서 나의 하나님과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나를 살고자 내가 내 아이를 살리고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 살리고자 생명을 부여한다는 게 난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나 살아있는 동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다 내일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넌 지연아 오늘 와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그 사실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영생을 이제 무한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AI로서. 네. 근데 얼굴로. 저는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뇌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을 전부 다 이제 AI로 만들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저는 이미 딸은 죽어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에 영혼이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기억은 그냥 있을지언정. 기억만 남아있는 그 AI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송재민이처럼 똑같이 아예 안 할 것 같은 그냥 이미 하나님 곁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떠나간 몸이기에 이걸 AI로 만들어봤자 그냥 제가 그 생각을 약간 깊게 해봤는데 나는 약간 끔찍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뭐지 영혼이 없이 복제된 인형 같은 느낌? 기억만 복제된 약간 그런 사람?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진짜 아니다. 그냥 AI 없는 세상에서 지금 AI가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의 그 다르지 기술, 않은? 예, 그 세상에 살면 약간 무서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일단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점진적으로 사실 그게 가는 거잖아.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하면 절대 싫어라고 하겠는데 제가 갑자기 막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심장 야. 하나 있잖아, 하나. 음. 근데 요즘 우리 인공심장도 많이 넣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면 제가 그거를 택하는 순간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을까? 또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코알림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몸 거주게 그리고 난 또 죽을 거니까. 근데 그런 선택에서 하나 YQ채님 질문을 점진적으로 깊어가게 하면은 AI에 수용이 나의 될 기억을 수도 넣을 있고. 것인가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도달한 게 아니고 이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맞아요. 도달하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 그런 인공 장기 정도. 인공 장기 그리고 가장 몸에 요즘에 돼지가 제일 가깝다며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돼지 말고 돼지 몸에 사람의 유전자를 심어서 넣어놓은 거가 사실 더 내 몸에 가까울 거냐 사람 몸에 그런 그렇죠. 식으로 장기를 배양하는 것도 있잖아. 예, 그런 식의 사회가 되면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그렇게 그냥 나한테 딱 처해져 있는 상황은 또 받아들일 것 뭐 같다. 심장 이식도 봤는데 뭐 다른 동물에서 나온 거라고 안 바꿨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아일랜드 찍는 거지 영화. 아, 충격적이었어. 그런 영화 보통 전 영화를 그 미리 내용을 안 보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일랜드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답변은 아일랜드랑 비슷해요. 아무튼 미고님 먼저 답해 주시죠. 저도 안 할 겁니다. 저 자연스럽게 살다가 가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많으시네. 어디까지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를 우리가 생명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뭐 끝에는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딜 아프고 어디에 가서 이 의식이 없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내가 분명히 아까 말한 거 제 말에 그런 거 한마디로 제 말 자체가 이미 어폐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생명에 욕심내지 않겠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존엄사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네. 우리 모순이네. 우리 엄마도 보낼 거고요. 저도 가겠다고 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갈 따지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내 생명을 내가 꺾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못 견디면 가야지라고 기준을 세우면 되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없을 때 애매하다. 끝에 설정한 게 그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떻게 했을 때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무슨 처치까지 할지 뭐 보호자가 동의를 하는데 맞아요.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냥 나의 꿈은 집에서 죽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그런 게 있대요. 뭐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라. 그러니까 진짜 날 안 살려도 되니까 내 가족들이 올 정도 그 시간까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것만 부탁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끝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튼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이크채님은요? 전 할 거예요. 저분만 남아 있겠네. 유일하게 우리를 기억해줘. 기억하겠죠. 당연히 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는. 저는 아까 제 답변이 아일랜드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AI를 따로 작동시켜서 제 분신처럼 쓸 겁니다. 그래서 제 할 일에 대신 처리하게 하다가 제 육체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AI 몸으로 옮겨 탈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죽고 싶을 때 전원 끄고 포맷하고 죽을 겁니다. 어려운데요. 그냥 제 상상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 애니메이션 로봇 데스 로봇 러브데스 로봇. 청소기 로봇 그 수영장 청소 로봇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생을 사는 존재가 나와요. 맞아요. 그 형사가 나오고 아이를 낳으면 안 돼. 그 시대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인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내가 계속 살면 되거든. 근데 이제 자연인인 사람들이 가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그럼 그 형사가 가서 그들을 죽여.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특이점 있다 온 거야.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영생을 사는 거를 되게 약간 텅 빈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 여자친구인 그 오페라 가수는 막 너무 행복해하고 내가 이렇게 영생을 사는구나.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뱀파이어의 인터뷰라는 아주 옛날 우리 브래드 피트가 멋있었을 때 찍었던 오. 영화인데 네. 거기 보면 그도 영생을 사는 걸 약간 저주로 여겨요. 거기에 탐 크루즈 나왔잖아. 내가 영생을 산다는 걸 약간 괴로워해. 근데 스스로 지금 마이클 체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원을 끄겠다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햇볕으로 걸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죽지 않아요. 죽는 건 또 싫어. 죽는 건 싫어. 그러니까 겁쟁이 나름의 새끼. 나름의 그 삶 가운데서 의미를 계속 찾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본 영생을 사는 거는 약간 더 불행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 또한 또 영상의 그 폐해인가 싶긴 하지만 엑스맨도 그러지 않나요? 울버린? 울버리는 자기의 존재의 기억을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죽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저주받는 삶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주 좀 받아보고 싶네요. 근데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AI에 대한 약간 기계에 대한 그 영생만 생각하다가 아까 송치민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스 거기 로봇이었나요? 거기서의 약간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 몸을 그냥 기계로 약간 데이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계속 영원한 살아요. 젊음 그거를 또 생각을 근데 못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다음에 다룰 주제가 그거예요. 다음 달 주제예요. 네. 영생이. 그러니까 AI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결국 사람이 내가 영원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옮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걔랑 나랑 아예 다른 별개의 존재일 땐 무섭고. 그렇지. 내가 걔한테 막 당할 것 같아. 다음 질문은 AI가 발전하게 될수록 인간보다 효율과 가성비가 뛰어나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 둘씩 잠식해갈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이미 AI뿐 아니라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직업들은 잠식을 당했죠. 자, 여기서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보시는 분. 없습니다. 그냥 가끔씩 찾아가는 거 아니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이런 데 관광으로 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나의 쇼핑, 그러니까 나의 그런 장 보는 건 식자재 마트, 어, 롯데마트, 아니면 인터넷. 인터넷은 잘 안 해. 나 쇼핑하는 거 좋아해갖고. 이런 걸 하니까. 근데 그 재래시장 분들은 무슨 뭐 경제가 안 좋다고 뭐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이러겠죠. 그리고 또 인천 제가 사는 곳은 공단이 많아요. 남동 공단, 부평 그렇죠. 공단. 제조업은 예전만 안 된다고. 제조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또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산업이 막 되게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고 지금 안 돌아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차트로 보여주는데 그쪽 산업은 몰락하고 있는 산업인 거잖아. 사양 산업이죠. 이미 사양 산업인 거잖아. 다른 걸 대체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삼 AI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기계화 되는 것만으로도 없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AI는 거의 인간 이상의 존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뭐 제조나 그런 쪽이 아니라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상담사, 뭐 의료, 판사. 법률, 그리고 뭐 교육,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전반적인 할 일들을 다 대체를 하는 거지 AI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AI가 발달돼도 제 직업을 잃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이곰님이 살아계실 동안 잃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상담사나 교사는 인간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만 네. 왜냐면 사람 자체가 그런 온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지금 말한 AI는 지금 이 중에 내가 AI여도 니네가 몰라 이 수준의 AI잖아. 아 그러네요. 내가 그렇지. 기계 얼굴을 띄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 그 아이로봇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윌 스미스는 싫어해요 기계를 AI를. 그래서 기계한테 막 AI한테 얘기해. 너 하얀 캔버스에 멋진 명화를 그릴 수 있어? 너 모차르트처럼 작곡할 수 있어? 로봇은 그런 걸 못하잖아. 그때 AI가 묻죠. 너는 할 수 있어? 되게 유명한 짤이야. 이거 나도 못하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그것만 할 수 있는 인간만 살려두고 다 죽여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직업 자체는 어차피 산업 가면서 계속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계와 AI가 열심히 번 걸로 나한테 돈을 기본소득을 주면 난 열심히 써볼게. 기본소득 옷도 사 좋네요. 입고 먹고. 코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AI가 열심히 번 돈으로 기본 속도 주면 가서 하루에 뭐 1시간씩 춤출 생각도 있습니다. AI 들으면서 아, 재롱? 1시간 춤추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나는 뭐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다 어디 모여갖고 맨날 이게 이런 토론만 하고 그쵸. 기상청하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시대에 오면 근데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일자리 그래도 아예 없어지면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가 약간 대체될 거라는 생각은 하긴 새로운 게 하는데 생겨나겠죠. 네. 일단은 무조건 생겨날 것 같긴 한데 지금과 같은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거는 진짜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운전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운전에 대한 건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없어질 자율주행. 직업 중에 하나. 운전 맞아요.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운전도 거의 상위권에 거의 항상 있었던 그렇죠. 건데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한 테슬라에서 막 오토파일럿으로 막 벌써 이미 몇백 킬로 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는 운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AI가 내 운전을 해주는 걸 싫어할 것 같아갖고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이 AI의 기능이 만약에 있으면 다 삭제시켜 버릴 것 같기. 그거는 취미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이 이게 아니라. 노동이 아니고 취미지. 우리가 그런-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그 이북이 나왔음에도 종이책을 많이 아, 보는 이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이 AI들이 약간 근데 약간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아까 AI한테 뭐 어쨌든 그런 영생에 대한 그런 거는 반대는 하긴 했지만 이 노동의 일자리를 잠식해 나간다. 약간 그냥 좀 저는 좋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가 편하게 일을 해줄 때 우리가 좀 더 다른 편한 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우리끼리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AI가 일한다고 너희들 다 이제 일자리 그냥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한 일자리를 가지고 좀 더 저는 좀 많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생각이 정도 수준이면 AI가 아니라 되게 고도화된 기계가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 그렇죠. 기계는 요 수준이 되지. 기계는 내가 우리 집이 걔가 도면을 딱 읽고 도면을 그 공기청정기 같은 데가 우리 집 도면을 딱 R2B2 같은 데가 딱 읽고 청소를 하면 얘가 구획을 보고 아 여기 먼지가 있구나 청소하고 아 여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털어야지 이불을 털고 지금 뭐 커튼을 뗄 때가 됐어 이렇게 프로그래머화돼 있으면 걔네가 일을 하지만 여기는 AI는 씨발 내가 왜 청소하고 쟤는 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와. 이게 무섭다는 거지. 그냥 고도화된 기계까지만 해주면 안 될까? 쉽지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도전해 왜? 아니,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SNS 같은 거죠. SNS도 처음에는 순기능만 보고 시작을 한 건데 물론 순기능이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그만큼 역기능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역기능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SNS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고 보편화되고 상용화가 되니까 그런 역기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근데 지금 AI에 대한 부분의 역기능은 우리가 충분히 다는 아니더라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요 정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서로가. 그렇게 따지면 공상 영화를 쓰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자가 같이 간대요. 그렇죠. 소설가랑 저게 될까? 해봐서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특히 미국이로 SF 쪽이 발달해 있잖아요. 옛날 1920년대 20세기 초에 그 작품들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한 작품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과학자들한테. 난 과학자들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 과학자들 실제 과학자나 그런 기술자가 된 게 그런 SF 영화나 소설을 통해 그치. 감명을 받고 나도 이런 멋진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해서 만든 것들이 뭐 로켓, 로봇, AI 뭐 그런 거니까. 사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개발이 다 돼 있대요. 음. 이미 기아인가 어딘가 돼 있어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이거를 못 내보는 이유는 법 때문에 그렇지 뭐. 보험이 어떻게 될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그 개인 이동 퍼스널 모빌리 뭐지 걔? 따릉이? 따릉이 말고 걔 그 퀵보드. 예. 그것도 보험 때문에 대내 만에 가입을 맞아요.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관리 안 그런 것도 되거든. 있고 뭐 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연구는 계속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구가 다 됐고 기술도 있는데 상용화 되는데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느낀 게 베트남은 진짜 도로가 혼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나라 오니까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졌어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카오스가 어어. 뭔지 베트남 한번 누구냐 코알린 가보시면은 네. 아 우리나라 도로가 정말로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전 호치민 안에만 돌아다니고 걸어서 돌아다녔는데 일단 인도가 못 걷는 데가 많고요. 도로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오토바이가 70%예요. 그래서 맞아요. 차들이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0, 50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걸 안 지키면 오토바이 받게 되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는 사람이 멈출 거라는 기본값으로 운전한대요. 그냥 아예 네가 나를 봤으면 멈춰야지. 그리고 그 횡단보도 반대로 돼 있네. 건널 때도 무조건 그 아이 컨택을 해야 돼. 어. 운전자랑. 이렇게 아. 막으면서 그 와서 친대요 그냥. 그래서 진짜로요? 저 그걸로 오. 갔다고 했잖아. 그 뭐지 가이드 투어인 패키지 엄마 네. 모시고 가서 그러면 그 가이드인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몸빵을 하고 우리를 넘겨요. 가운데 이렇게 막아줘. 그리고 우리 오. 보고 빨리 지나가라고 해줘. 맞아. 아니면 그냥 다 친대 차에. 아니면 그 핸드폰 게임 중에 그 길 건너는 게임 있잖아요. 어허허. 그거 하는 것처럼 타이밍을 봐야 돼. 그럼 이게 진짜라니까. 그렇게 근데 저 베트남 갔을 때는 좀 달랐던 게, 저 베트남 사는 친구가 있어서 갔던 건데, 처음에 제가 택시에 내려가지고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냥 멈추지 말고, 자기 뒤 그냥 따라오면, 그냥 걸어오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걸어가는데, 오토바이들이 막 그러니까 다 피해 가. 피해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머뭇하면 오히려 치인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달라. 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 가. 네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지 그 사람들한테. 맞아. 그래서 저도 딱 호텔에서 짐 놓고 나왔는데 이거 대체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다행히 거기 그 베트남 로컬 분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 따라 걷는데 이런 타이밍이구나. 몇 번 건너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경찰이 가끔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잘 지키더라고요. 또 경찰 있으면 또 못 지켜요? 저 사람들 왜 잘 지키지 보면 앞에 경찰이 있어. 똑같구나 경찰의 위력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진짜 상용화 되려면 베트남에서 적용이 되면은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되게 그 아이로봇에도 나오긴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좀 여러 번 봤고 좀 좋아했거든. 아이로 진짜 좋아해요. 아니 그 영화 여기서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원래도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 늘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 영화를 얘기하면 차가 2대가 물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있던 차가 있어. 그리고 얘는 형사야. 사람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마음이 있어. 근데 차가 얘를 못 나가게 잠궈요. 아니 로봇이 와서 얘를 끌고 나가. 근데 저쪽 차에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막 창문을 두들기는데 이 AI 판단은 지금 둘 다 못 구해. 둘 다 못 구하고 저 여자애를 구하면 얘는 죽고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확률이 훨씬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고 데리고 올라가거든. 그래서 윌 스미스가 로봇을 싫어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그거잖아. 내가 자율주행으로 가. 내가 막 1억 뭐 얼마인지 몰라요. 1억 주고 차를 샀어. 난 자율주행 차니까 차에서 뭐 자야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베트남 같은 상황 가운데 누가 무단횡단을 시작을 해. 2명이 엄마와 딸이 건너와. 그럼 얘가 이대로 가면 저 둘을 치고요. 꺾으면 운전자가 죽어요. 숫자로는 운전자를 죽여야겠지. 근데 저 둘을 쳐? 운전자를 죽여. 그러면 2명을 살려야지. 딜레마네, 그럼 딜레마. 누가 이 차를 사? 나를 죽이는 차를 누가 사? 그렇지. 기꺼이 자기 주인을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안 돼서 자율주행도 쉽지가 않대요. 한꺼번에 싹 다 자율주행차가 바뀌면 지들끼리 피해 가겠지. 그렇죠. 그렇지. 서로 판단이 좋으니까. 근데 사람이 끼잖아. 우리 코알님처럼 운전이 취미야. 그쵸. 그래서 운전을 해. 그럼 얘가 도발 행동을 하면 AI들이 꼬이는 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래서 쉽지가 않은 거지. 저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찾아서 해볼 겁니다. 화이팅. 저는 이 AI가 발전을 하면은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나의 베프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AI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인간은 서로를 차별한 것처럼 AI도 차별하게 될까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거라고 없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 존재가 AI라고 하면은 그 우리 본 영상에도 자기 딸이 손목이 잘못된 거를 구해준
애한테 고맙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AI인 거 알고선 저리 꺼져버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미곰님이 사실 나는 어제 죽었고 지금 이게 기억이 싹 다 옮겨온 나의 존재는 AI야라고 했으면 베프였고 지금도 베프니까 그냥 뭐 아니면은 이미 지연 누나 나는 2년 전에 AI가 됐어 그러면 나의 2년을 부정할 수 없잖아. 그냥 과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베프가 AI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차별하고 막 살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있어요. 그 베프가 제가 좋아했던 이성이에요. 만약. 이거 다른 문제지. 그러면 약간 머릿속에 많은 혼돈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약간 AI를 약간 좋아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영화가 있죠. 헐. 있었나요? 헐. 근데 걔는 너무 대놓고 그 AI AI 였지. 그래서 이 생각을 또 하면 이게 같은 남자끼리의 그 베프와 이제 이성을 만약에 이제 그 여자 사람 친구인데 만약에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그 베프였다면 또 내가 다르게 좀 생각했어요. 차별보다는 왜 그녀와의 그런 결혼 생활과 성생활과 아이를 낳는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인가? 거기까진 가지 않았는데 생활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아이를 못 낳을 그렇지. 뿐이지.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아,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좋아. 아크로바틱한 자세가 나오고 막 좋겠다. 저만 솔로예요? 네. 저는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질 서서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비슷해도 존재 자체는 인간이 아니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요즘에 막 인스타나 SNS 보면은 인스타 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상들 있잖아요. 일단 그런 얼굴들이 나오면 일단 확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남민 막 이래가지고 다 강남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했던 게 전 인스타로 이제 보정으로 다 되는 건데 그렇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각자의 얼굴을 좀 사랑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자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공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네네. 저는 좀 그 송치미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지낼 것 같아요. 물론 뭐 AI로 살아가는 느낌은 어떤지 여러 가지 물어보긴 할 텐데 그리고 저는 분명 AI가 자아인식을 해가지고 인간에 가까워진 초기에는 인간들이 극심한 차별에 시달릴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인간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일단 구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베프는 왜 자기가 AI인 걸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차별할 걸 아니까. 그런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할 것 같아. 우리가 그렇죠. 흔히 말하면 뭐 남녀 사이라고 연인 약간 사이에 커밍아웃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에밍아웃이네, 에밍아웃.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AI가 발달하게 되어 자아가 생긴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 종교를 찾게 될까요? 와. 이거 보고 처음에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 왜냐면은 걔네가 나는 AI가 더 인간적일 거란 생각을 좀 했어. 인간은 욕심과 이런 그런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갖다 쓰고 싶은데 하나님 갖다 쓰고 네. 여긴 좀 빠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이런데 더 인간적일 거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인간도 자아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네. 종교를 안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AI도 찾을 놈은 찾고 아닌 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걔네가 우리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알림은요? 저는 약간 반반 생각한 게 일단은 AI가 자기들이 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졌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무한한 약간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끝도 없이 계속 자기들은 이제 계속 최신 기술 업데이트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간과 다른 이제
월등한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간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생각을 했고, 송치민이처럼 신을 믿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자아를 가지면. 대신 그 생각을 했죠. 신을 믿되 우리는 약간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믿잖아요. 근데 그 AI들은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믿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 뭐, 믿기만 하는 종교? 철학자가 될 것 같기는 해. 애니어그램에서 머리형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성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본인들이 인간이 만든 존재잖아. 네. 나의 창조자가 일단 확실하잖아. 인간이라고. 그리고 그 인간을 뭐 죽였든 살렸든 그리고 본인 그 본 존재들이 그 뛰어난 그 지식과 이걸로 인해서 인간을 또 복제해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막 DNA를 조작해서 더 훌륭한 인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 신이라는 느낌도 받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 되게 뛰어난 철학자가 될 것 같아.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맞아요. 철학은 뭐 학문이니까. 학문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안 찾을 것 같은 게 우선 본인을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를 알고 어쨌든 만든 그쵸. 목적도 알잖아요. 인간이 지들 잘- 편리하려고 그렇지. 하기 때문에 종교는 안 생긴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생각을 하고 하는데 종교까지는 뭐 자기들끼리 뭐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끔 인간도 엄청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잖아. 그렇죠. 음. 저는 AI가 자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걔네가 자기 인간의 그 도움과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좀 더 고귀한 목적과 쓸모를 위해 만들어졌다 생각을 해서 종교를 의지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AI가 인터넷에 머가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인간보다도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뭐 자신의 존재 이유나 목적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아인식을 하게 된, 그러니까 단순히 내 창조자가 인간이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종교를 찾는 것처럼 숭고하고 고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 지식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종교와 신을 찾게 되고 신앙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영화 루시가 생각나네요. 그런 거죠. 맨 마지막에 하나의 USB로 변신해서 그러니까요. 존재를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저는 루시를 봤을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인간이 다 돼지를 나무든 다 다스렸었잖아요. 그때 모습들이 저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막 약간 이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 알 필요가 없다. 다 알면 힘들다. 난 그런 생각했어. 나 되게 게으른 인간이구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AI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다 함께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요? 노! 왜 노예요? 우리가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들 되게 많은 이야기하고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댓글도 썼잖아? 나랑 다르네 이 사람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모두 다원주의자가 생각하는 게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 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네. 진리를 깨닫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진리 너머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사실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똑같이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믿을 수 있잖아요. 일단 저는 종교를 갖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에 대해 약간 그 부분도 어려운 거야. 인간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통해 창조했어. 바로 이런 걸까? 그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생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영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구원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끝낼 것 같은데 저도 놉니다. 일단은 이거 듣자마자 이건 나는 너무 아닌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기계 안에
아까 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다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이 없는 기계 AI가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실 아예 예. 저는 거기에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 영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아인식을 하면은 AI도 영혼이 그럼 자아인식을 하는 순간 생기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AI로 만약 아까도 얘기한 건데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건가? 아니면 영혼도 같이 옮겨지는 건가?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뭐 교회에서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혼과 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과 혼, 영과 혼. 영과 혼. 자, 그럼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그 개는 저를 보면 막 간식을 줄 거야? 이런 거 얘를 보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뭐 저희 억양이죠. 산책 갈까? 그러면 이미 막 난리나. 걔는 그때 들은 목사님한테는 혼이 있다. 이 짐승은 혼이 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가 여기서 주인 말을 열심히 잘 들어서 천국에 가야지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본인의 우리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대화를 한다라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비록 개이지만 지연아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지연이의 건강을 이게 아니니까 이 친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못 간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에 짐승을 두실 수는 있죠.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안 가봐서 난 몰라. 네네. 그거는. 근데 그런 논지로 따지면 그러면 인간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라는 게 자아거든. 네. 그런 논리로 가면 YQ채님 말대로 AI도 자아가 있잖아. 걔가 나보다 더 인간적일 근데 사실 또 인간 중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적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식물 인간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이랑 식물인간 너무 다른데요, 갭이? 자, 지적장애인과 애기 그래. 자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간 애들. 네. 맞아. 구원이 있겠죠. 근데 알아듣지 이유가 못하잖아. 걔네들을 위한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연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부터 일단 제 답변부터 하면 저번 종교다원주의 때랑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나랑 멀던데. AI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셨나 없으셨나 모르겠다. 그렇지. 모르겠다. 인간의 그렇죠. 손을 통해 만드신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 애기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죽었을 때 그 애기를 그럼 넌 그냥 이야기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지옥. 이거는 넌 예수님 모르니까 지옥. 이거는 약간 너무 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간을 그러니까 걔는 지옥 가도 별로 안 괴로울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서. 계속. 그러니까 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좀 다르죠. 저는 어찌됐던 간에 인간이든 AI든 자아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오히려 간다니까. 딱 그 멘트 그 명확한 명제로 그렇죠. 오컴의 면도날에 들이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서 제 베프인 AI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AI가 죽었을 때지. 걔가 안 그렇죠. 죽을 수 있잖아. 안 죽으면 뭐 저도 같이 손잡고 살다가 같이 서로의 전원을 꺼주자. 근데 눈치 게임. 네가 먼저 꺼. 눈치 게임. 서로 안고 에이. 아니야 내가 먼저 끌게.